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성적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이라는 주제로 사이버 성폭력 예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정보를 쉽게 주고받기도 하면서 지식을 더 많이 축적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면서 인간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을 다른 말로는 주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다고 해서 디지털 성폭력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오늘 공부할 내용을 알아보기로 해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28살 조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촬영한 몰래카메라 영상입니다. 피해 여성은 찍혔다는 사실도 모른 채 버스에서 내립니다. 평등 채널 2에서 만든 은밀한 공범들이란 영상을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버 성폭력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수업 후에는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알게 되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모두 서로를 지키는 친구들이 됩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 성적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사이버 성폭력 예방인데요.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버 성폭력의 문제점 및 유형을 말할 수 있다. 디지털 그루밍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대처 방법을 말할 수 있다. 사이버 성폭력 예방법을 말할 수 있다.
학습 활동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이버 성폭력 알아보기. 두 번째, 디지털 그루밍 알아보기. 마지막으로 사이버 성폭력 예방법 알아보기입니다. 사이버 성폭력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성폭력의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이란 성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불쾌감을 주거나 해를 끼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말합니다. 성폭력은 다른 사람의 성적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로서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럼 사이버 성폭력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몸을 불법으로 촬영하거나 허락 없이 유포하고 유포한다고 협박하거나 본인의 디지털 기기에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는 등 스마트폰, 인터넷 등 주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사이버 성폭력이라고 말합니다.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성적 불쾌감을 주는 문자나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다거나 성적인 것에 대해 소문내기,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다거나 댓글 달기, 사이버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것도 사이버 성폭력입니다. 불법 성착취물을 사이버 공간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보여주는 것도 사이버 성폭력입니다. 그리고 몰래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것, 신체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고 협박하는 것도 사이버 성폭력입니다. 연예인이나 친구, 다른 사람의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해서 유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모두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사이버 성폭력 사례를 볼까요? 어느 날 SNS에서 여자의 몸 사진을 보았다.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사진을 친구들과 함께하는 다른 SNS에 올렸다. 그런데 그것을 본 친구 중 한 명이 선생님에게 알렸다. 나는 결국 선생님에게 불려갔다. 나는 그냥 장난이었는데 어떤가요? 여러분도 이 상황을 장난으로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장난삼아 하는 행동 중에도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난으로 또는 어떤 생각 없이 여자의 몸 사진을 올렸지만 그것을 본 다른 친구들은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 사진, 동영상 등을 퍼오고 게시하고 전송하는 것은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성폭력 또 하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친구의 몸 사진을 동의 없이 몰래 찍었어요. 그리고 그걸 단톡방에 공유했어요. 여러분이 장난삼아 하는 이러한 행동이 사실은 심각한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모르는 사람의 몸 사진을 찍는 것, 아는 사람의 몸 사진을 찍는 것, 찍은 몸 사진을 나만 보는 것, 찍은 몸 사진을 사이버 공간에 올리는 것 모두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 전시하는 것, 촬영한 것을 유포하는 것은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사이버 성폭력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들이 있는데요. 2018년 12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처벌 조항들이 강화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였던 것이 사람의 신체로 바뀌어서 본인이 찍어보낸 사진도 본인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유포하면 유포한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촬영물에 대한 것만 처벌 규정이 있었는데 이제 복제물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즉, 법망을 피하기 위해 원본이 아닌 복제물을 유포하는 것도 처벌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그럼 사이버 성폭력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사이버 성폭력은 나쁜 사람만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하는 행동, 장난삼아 잘 몰라서 했던 행동 중에도 사이버 성폭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체 대화방에서 누군가에게 성적인 욕설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노출된 몸 사진을 공유하고 전달하고 퍼뜨려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그건 사이버 성폭력입니다. 사이버 성폭력에 진짜 심각한 문제점이 또 있지요. 몸 사진은 사이버 공간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어디든 퍼질 수 있고요. 한 번 퍼지면 삭제하기도 힘들고 또 다른 사진으로 변형되어 유포되면서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몰래카메라에 찍힌 경우 피해자는 자신이 찍힌 줄도 모르고 또한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그걸 본 사람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 영상물의 피해자는 영상물이 촬영되고 그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을 당하고 유포되는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2018년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촬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총 피해 건수가 2,358건에 이르고 이 중 유포, 불법 촬영, 유포 협박이 가장 많았습니다. 플랫폼별 삭제 지원 현황을 보니 성인 사이트가 가장 많고 SNS가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불법 촬영을 한 사람은 아는 사이가 74.3%, 모르는 사이가 25.7%입니다. 피해자 비율은 여성이 88.1%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라고 생각하나요? 다음 뉴스 영상 보겠습니다. 네, 미모의 여성으로 가장을 해서 알몸 채팅을 요구한 뒤 돈을 갈취하는 일명 몸캠 피싱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걸려든 남성들은 연락처가 모두 유출돼서 가족들까지 협박을 당했습니다. 배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피스텔에 들이닥친 경찰. 자, 나와서 움직이지 말고 됐다. 한번 손대면 앉아. 일명 몸캠 피싱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질톡과 라인으로 남성 대화 상대를 찾은 뒤 나체 채팅을 하며 돈을 뜯어냈습니다. 대화를 유도하는 미모의 20대 여성 역할은 알고 보니 모두 아르바이트생 남성들이었습니다. 경찰은 몸캠 피싱 혐의로 26살 조모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3살 서모 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모두 1,000명. 조 씨 등은 남성들이 보낸 노출 사진 등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모두 10억여 원을 뜯어냈습니다. 연락 안 받고 그런다 해서 저희 손해볼 거 없어요. 유포하면 돈 더 벌어요. 제가 살려드리려고 전화한 거지 뭐. 피해 남성이 돈을 보내지 않으면 심지어 가족들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 협박했는데 협박에 필요한 연락처 정보는 채팅 시 여성 사진이라고 보낸 웹을 통해 빼냈습니다. 피해자들이 현재 위치한 그 위치 정보까지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한테 탈취해 간 거는 SMS 문자 등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 모두를 다 탈취해 가서 경찰은 피해를 막기 위해 몸캠 피싱에 응하거나 출처불명의 웹은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앞의 영상에서 보았듯이 남성들이 랜덤 화상 채팅방을 통해 몸캠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피해자가 성별의 구분 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사이버보안협회에서 조사한 나이, 직업별 몸캠 피싱 피해자 현황을 보니 청소년이 40%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다음 사례를 보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사례를 잘 읽어보고 여러분의 생각을 학습지나 노트에 적어보셔요. 3분 드리겠습니다.
다 생각하고 기록해 보셨나요? 다음에 제시되는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 동영상을 한 편 보고 수업을 이어가겠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처음에는 잘 대해주면서 피해자를 길들인 뒤에 나중에 돌변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루밍 수법이 자주 쓰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수사를 하거나 처벌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20대인 A씨는 중학생 때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30대 남성에게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답답한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사춘기 소녀에게 남성은 부모보다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막 잘 챙겨주고 막 관심도 가져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남성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성적으로 막 이상한 짓 하려고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변하니까 이상하죠. 전형적인 그루밍 범죄에 당한 겁니다. 길들이기라는 뜻의 그루밍은 일정 기간 피해자를 위해주는 척하며 길들인 뒤 성폭행을 하거나 이를 은폐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 상담 사례를 분석해봤더니 43.5%에서 그루밍 수법이 나타났습니다. 꼭 대면 접촉이 아니어도 랜덤 채팅 앱 등 온라인을 통한 그루밍 사례도 상당했습니다. 그루밍 피해자는 중학생에 해당하는 14에서 16세가 약 44%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학생은 형법에서 성관계를 금지하는 나이는 지났지만 성인식은 매우 낮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실제로 성매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유인되는 과정에 어떤 행동과 말이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경우가. 그루밍 피해자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여 수사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그루밍 행위 자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영상을 보니 디지털 그루밍이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디지털 그루밍이 무엇일까요? 그루밍의 본래 의미는 마부가 말을 빗질하고 목욕시켜 말끔하게 꾸민다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원래 동물의 털 손질, 몸 치장, 차림새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폭행을 한다는 의미로 주로 쓰입니다. 디지털 그루밍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여 성착취 행위를 하고 피해 폭로를 막는 행위를 뜻합니다. 앞에 뉴스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이야기도 들어주고 책도 사주고 용돈도 주면서 피해 청소년에게 좋은 아저씨라고 믿게 만든 후 처음에는 얼굴, 손가락, 무릎 등 신체 일부 사진을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의 사진까지 요구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불법 성착취물로 피해 여학생을 협박하여 그것을 빌미로 계속 성착취 영상을 요구하거나 심지어는 오프라인에서 만나 성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 그루밍을 당하지 않기 위한 대처 방안을 알아볼까요? 나이, 주소, 학교, 아이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이유 없이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 대가를 주겠다고 접근하는 사람, 따로 메신저를 연결하자고 제안하거나 부모에게 알리지 말고 따로 만나자고 제안하거나 또는 사진 및 동영상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거절하고 이런 제안이 있었음을 보호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이버 성폭력을 당했다면 혹은 친구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끄럽다고 숨기면 피해는 훨씬 커집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영상 유포를 막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여성 긴급전화 1366 등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친구가 그런 피해를 입었다면
친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려주어 친구가 더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수업을 정리하면서 사이버 성폭력 예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에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보셔요. 낯선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자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남을 거절하고 당장 그 사람과 채팅을 중단해야 합니다. 랜덤 채팅 앱에서 누군가 돈을 주겠다고 만나자고 하면 절대 응하지 말고 캡처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화장실 등에 의심스러운 물건이 보일 때는 즉시 112에 신고하고 불법 촬영이 의심될 때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몸 사진을 보낸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받았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아는 친구가 합성된 사진이나 영상을 봤을 때 친구에게 알려주고 신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친구가 올린 성적인 영상을 보고 불쾌했다면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고 대화를 중단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성적인 욕설, 몸사진 영상을 봤다면 대화를 중단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SNS에서 성적인 영상을 봤을 때는 신고, 스팸을 누르고 다른 곳에 게시하면 안 됩니다. 몸사진 전송을 누군가에게 요구받았다면 절대 응하지 말고 대화를 중단해야 합니다. 신체의 보호를 위해서도 경계가 있었듯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다른 사람의 경계를 침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너와 나, 우리 모두는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 우리 다 같이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오늘 수업 열심히 참여해준 여러분, 감사합니다.